자, 우리 46쪽 펴시면 되고요. 그죠? 뭐 오랜만에 너무 쉬다가 공부해서 근데 보니까 추석 때 좀 노셨나 봐요. 네? 들어오세요. 괜찮아. 예. 뭐 이렇게 추석 때도 연휴 때 긴 연휴 동안에도 좀 이렇게 평상시처럼 공부했으면 오늘 컨디션들이 괜찮아야 되는데 느낌이 조금 쎄합니다. 그죠? 예, 공부하셨을 거라고 믿고. 자, 보죠. 우리 46쪽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맞춤법의 형태와 관련해 가지고요. 활용에 따른 표기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왜 활용한다 그러면 용언에 어간에다가 다양한 뭐가 붙었을 때 어미가 붙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 활용도 있고 불규칙 활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정확히 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얘가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어간에 어미 붙었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가 설명을 이렇게 준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을 준 다음에 그 설명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선택지에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활용해서 표기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그런 것들 점검하는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설명하는 내용이 정확히 단어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 수 있어야겠죠. 그죠? 한번 보세요. 1번에 보면 탈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용언 어간에 끝모음 그러면 요거 4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담그다, 들르다, 잠그다, 치르다 같은 단어들은요. 지금 다 어간의 끝모음이 뭐예요? 으죠. 그래서 용언 어간의 끝모음 같은 경우는요.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항상 뭐한다? 준다. 준다라는 게 탈락한다는 얘기예요. 맞춤법 규정에서는 이제 준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데 탈락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일상적으로 잘 쓰는 단어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편지를 쓰다의 쓰에다가 어가 붙으면 우리가 당연히 본능적으로 편지를 쓰어가 아니라 어떻게 씁니까? 편지를 써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어간의 끝모음 으가 어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탈락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음운 변동 현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탈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게 맞다? 쓰어가 아니라 뭐? 써라고 쓰는 게 맞다라는 거 요거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조건은 되게 단순하고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맞게 쓰는 단어기는 한데 다만 여기 나와 있는 담그다, 들르다, 잠그다, 치르다 같은 경우는요. 단어의 기본형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담그다가 그렇죠. 김치나 젓갈을 만들다라거나 아니면 액체 속에 넣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건데 얘를 흔히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했어요. 어떻게 잘못 아는 경우가 많아요? 담구다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 어간의 끝모음이 의인 친구예요. 그래서 담구다가 아니라 뭐가 맞아요? 담그다. 김치를 담그다. 시냇물에 발을 담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지지난주에 저기 개미들 마을 가서 낚시해서 그런 데가 있어요. 몰랐어요?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있어요. 개미들 마을. 개미들. 마을 이름이 개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그 강이죠. 좁은 강에 가가지고 낚시 던져가지고 산천어를 잡았어. 산천어. 잡자마자 놓아주기는 했습니다. 어차피 먹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예. 피라미에 이어서 그죠?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그래서 뭐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 나온 김에 깨알같이 자랑하는 겁니다. 산천어 잡았다고 그죠? 무려 이만한 그죠? 예, 무려 이만한 그죠? 이만한 산천어를 잡아서 아기가 올라와가지고 다음에 엄마하고 와 이러면서 이렇게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어쨌든 담구다라는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담그다에 아가 붙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그다음에 아시 붙으면 어떻게? 담가, 담가서, 담갔다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 이거 틀린 표기 쓰는 거예요. 담거나 김치를 담궜다 이런 표현들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교재에 맞는 표기 나와 있으니까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적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들르다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들르다는요. 그죠? 요거하고 좀 조심해서 구별해서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재에 뜻 나와 있지만 들르다는 무슨 뜻으로 쓰이는 겁니까?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어떤 장소를 거치거나 방문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은 들리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들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가게에 들러, 당구장에 들러, PC방에 들러, 도서관에 들러서, 들렀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죠? 보시고요. 다만 제가 들리다를 따로 이렇게 적은 이유는요. 이 단어는 없는 단어가 아니라 있기는 있어요. 뭐의 피동사로? 듣다. 그러니까 소리를 듣다의 피동사로 소리가 들리다라는 단어가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를 거치거나 방문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들리다를 쓰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들르다를 활용해가지고요. 아, 앞에서 똑같이 어강, 끄모, 무가 탈락한 형태로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이를테면 이런 거. 일상적인 대화에서 굉장히 많이 틀리는 표현이거든요. 그죠? 오다가 가게에 들려서가 아니에요. 들르다에 붙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오다가 가게에 들러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잠그다 같은 경우도 우리 뜻 확인할 수 있죠.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얘도요. 흔히 잘못 쓰는 형태가 잠구다라고 잘못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단어도 국어 단어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물쇠를 채우다, 빗장을 걸다는 잠그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역시 어로 시작하는 어미 붙으면 잠가, 잠가서, 잠갔다.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형태 중심으로 좀 눈에 박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기본형이 잠그다라는 건 암기가 좀 필요한 요소죠. 그죠? 그 다음에 치르다 같은 경우에 얘도요. 자, 돈을 내주다라든가 뭐 값을 치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겪다라고 했을 때 큰 일을 치르다. 물론 시험 본다라는 의미로도요. 시험을 치르다라고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잘못 쓰는 형태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를테면 어제 시험을 치렀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 있는데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치렀다라고 쓰게 되면 얘는 기본형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치루다가 있다는 건데 국어 용언에 치루다라는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질환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선생님 어디가 나 치루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질환 이름으로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르다 했을 때 시험을 치렀다가 아니라 치러서 그다음에 뭡니까? 치렀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규칙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는 규칙인데 오히려 이 친구는요. 단어의 기본적인 형태를 정확하게 몰라서 틀리는 거니까 요거 잘 잡아두시고요. 요것도 예전에 수능 국어에서요. 이거 단어를 안다는 전제하에 언어 문제를 냈었습니다. 맞게 쓰는 형태. 그래서 그런 학교 문법 범주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바뀐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 응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리을 탈락. 자,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이런 걸 외우는 건 의미 없고요. 우리 보면 어간의 끝받침 리을은 나와 있죠. 니은, 비읍, 시옷으로 시작되거나 그 다음에 리을인 어미, 받침 리을인 어미예요. 앞에 뭐 붙어 있어요? 붙임표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첫머리에 쓰이는 게 아니라 받침에 리을이 들어가는 어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결어미 오 앞에서 항상 뭐 한다? 준다. 그래서 적을 때도 어감 받침 리을을 뺀 형태로 적는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 생각하시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쉽게 그냥 암기를 굳이 한다면 어감 받침 리을은 딴 데 보지 말고 날 보시오. 앞에서 항상 뭐 합니까? 탈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뭐,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 뭐,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 그 다음에 지금 이 리을은 초성이 아니라 어디 있나요? 받침이 있으니까 받침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 그리고 종결어미 뭐 앞에서 오 앞에서 항상 탈락하기 때문에 그걸 빼고 적는다는 거죠. 물론 얘도 일상적으로 잘 쓰기는 해요. 이를테면 우리 그죠? 살다에 는 붙으면 어떻게 씁니까? 살는이 아니라 사는. 그죠?
그러면 이 는 자체가 뭐로 시작하는 어미가 되는 거예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감 받침 리을 뺀 형태로 적을 때는 어떻게 정확히 적는 거예요? 사는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사내, 삽시다, 사세, 살뿐더러, 살수록, 사오. 그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다만 살뿐더러나 살수록 같은 경우에 얘는 살짝 분석해 볼게요. 그죠? 자, 그는 잘 살 뿐더러라고 했을 때에는 살다의 살에다가 뿐더러라는 어미가 붙은 게 아니라 받침 리을로 시작하는 뭐가 붙은 거예요? 리을 뿐더러가 붙은 거예요. 선생님 이것은 어미의 형태가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우리가 뭐 가다 같은 말들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돼요. 그죠? 갈 뿐더러 이렇게 쓰는 거니까 가다의 가에다가 뭐가 붙은 거예요? 뿐더러가 아니라 뭡니까? 리을 뿐더러가 붙은 거예요. 그죠? 집에 갈 뿐더러 뭐 이런 식으로 쓴다면 그죠? 뿐더러가 어미라면 갑뿐더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써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어미는 리을 뿐더러라는 어미가 붙은 거고요. 다만 보세요. 얘가 받침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잖아요. 그러면 어간 쪽 받침 뭐가 빠져요? 리을이 빠지고 그러면 남아있는 어간 뭐에다가 사에다가 어미 뭐가 붙은 겁니까? 리을 뿐더러가 붙어서 최종 표기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살뿐더러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걸 왜 분석해서 보여드리냐면 살뿐더러를 보면서 살다의 살에다가 뿐더러가 결합한 거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죠? 살다의 살에 리을 뿐더러가 붙어서 어감 받침 리을은 탈락하고 어미 리을 뿐더러가 그대로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뿐더러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보세요. 이런 거 이제 분석할 수 있죠. 그죠? 프로포즈 할 때 같이 살까? 이런 식으로 안 하기는 하죠, 물론. 그죠? 이런 젠장 망했어요. 그죠? 누가 요즘에 이런 프로포즈를 합니까? 그죠? 네. 저는 그 프로포즈 할 때 소극장 하나 빌려가지고, 소극장 하나 빌려서 그 영상 틀고, 이게 근데, 선생님 그게 아니라, 그 남자를 프로포즈 준비할 때는 좀 용돈을 좀 모읍니다. 모아서, 그리고 이제 생각만큼 그때 그 대관 하는데 15만 원 정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만큼 엄청나게 비싼 돈은 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연극이나 보러 가자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한 다음에, 그죠? 그래서 이제 물론 지하의 소극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서 앉자마자 스크린 쫙 내려오고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다음에 초대 가수 나오죠. 이벤트 회사 직원 기타 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잠시 후에 꽃다발하고 케이크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뻔한 코스죠. 뭐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그죠? 반지 이렇게 꺼내고 뭐 그렇게 해서 근데 저기 결혼과 죽음은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습니다.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매우 행복하고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죽음은 뒤로 미루면 좋고요. 그죠? 결혼,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는 해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할 분들도 계신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제가 꼭 저하고 상담하라고 했죠? 그죠?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마지막 위기. 그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한테 꼭 상담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죠? 제가 그 위기에서 그 식장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혼인신고하기 전까지는. 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얘기하면 역적인데요. 그죠? 안 그래도 그 출생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뭡니까? 출생률이죠. 그죠? 우리 오늘 했던 겁니다. 그죠? 출생률 이렇게 되는 거죠. 니은 이외의 자음 받침 뒤에서는 뭐로 써요? 률 이렇게 쓰게 되는 거니까. 물론 조건 나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같이 살까도 이런 거예요. 이거 보면 얘는요. 분석해 볼게요. 살다의 살에다가 그냥 까가 붙은 걸까요? 아니죠. 그죠? 이거는 살다의 살에 뭐가 붙은 거예요? 리을까가 붙은 거예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의문형 종절음이 까가 붙었다면 다른 말에도 까가 일정하게 붙는다는 건데 우리 이를테면 가다 같은 경우는요. 같이 가까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 같이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의 가에 리을가가 붙은 것처럼 얘도요. 살다의 살에다가 뭐가 붙은 거예요? 리을가가 붙은 건데 다만 우리가 어감 받침 리을은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뭐 하기 때문에 탈락하기 때문에 리을 없어지고 남아있는 사에다가 어미 뭐가 붙은 형태예요? 리을가가 붙은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받침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었을 때 이 조건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일상적으로 틀리지 않고 잘 쓰는 말이기는 한데요.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1번과 2번은요. 같은 조건 안에서 항상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에 따라 표기하는 어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시옷 불규칙 용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불규칙이라는 말 보는 순간 여기서 나타나는 표기 형태는 특정 단어에서만 나타나는 거고 모든 단어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3번에 이런 거예요. 얘는요. 어간의 끝받침 시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준다. 우리 왜 보통 앞에서 불규칙 활용이라는 것을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들이 뭐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 불규칙하게 활용을 하게 돼요. 그죠? 물론 외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잘 쓰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대다수의 용언 어간에 결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미가 뭐하고 뭐라고 했어요? 아나, 어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할 때 아나, 어 같은 거 붙여서 활용해 보면은 우리가 거의 한 8, 90%는 맞겠어요. 자, 단어 뜻 신경 쓰지 마시고 보세요. 이런 거 아나, 어 붙여서 활용해 보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보세요. 붙다, 부어. 얘도 부어. 있다는 이어. 잘 쓰잖아요. 잤다는 자. 실 같은 거 짜낼 때 우리가 시를 잤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시를 자. 그다음에 커피를 졌다. 커피를 저라고 해가지고요. 자, 우리가 개념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엄청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여기에 맞춰서 쓰고 있다는 거. 그죠? 그거 확인하시면 되죠. 물론 붓다 1 같은 경우는 부풀어 오르다나 뭐 삐치다. 그다음에 붓다 2 같은 경우는 액체 가루를 담다, 씨앗을 뿌리다, 돈을 내다 아니면 바라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우리 왜 적금을 붓다 같은 경우에 과거형으로 쓰면 어떻게 쓰면 적금을 부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시옷 불규칙이라는 걸 끌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의미의 단어들은요. 그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했을 때 받침, 어감 받침 시옷을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는 게 맞는 표기다. 그거 끌어낼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일상적으로 거의 잘 맞게 쓰는 것들은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올 겁니다. 그죠? 이런 거 설명 준 다음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잘 쓰는 것들을 문제화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확인해 두시고요. 다만 제가 여기 띄우지는 않았지만 47쪽에 맨 아래 보시면 박스 하나 있죠? 뭐 있습니까? 규칙, 용언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어간의 받침에 시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아나 어 같은 모음 어미가 붙었을 때 시옷 빼요 안 빼요? 안 빼죠. 근데 얘도요 보세요. 이런 단어들 중에 본인이 잘못 쓰고 있는 게 있다면 주의해서 체크를 해놔야 되겠지만 맞게 쓰고 있다면 내가 이미 맞게 쓰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죠? 보세요. 상의를 벗다. 아어 붙이면 벗어. 머리를 빗다. 빗어. 그죠? 돈을 빼앗다. 빼앗아. 그죠? 그 다음에 해가 솟다, 솟아 해가지고요. 잘못 쓰는 어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 범주에서는요.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헷갈릴 거는 없을 겁니다. 그죠?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우불규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규칙이냐 불규칙이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규칙, 불규칙에 따라서 설명이 나왔을 때 그래서 맞게 적는 형태가 무엇인지 응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보세요. 대다수의 불규칙 용언이 아나 어가 붙었을 때 그죠?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면 밥을 푸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요 우리가 정말 잘 쓰지 않나요? 밥을 푸다 그러면 어 붙으면 어떻게 씁니까? 밥을 퍼. 그래서 이거 맞게 쓰고 있죠. 그러면 이런 단어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했을 때 어간에 뭐가 빠지는 애들?
우가 빠지는 애들인데 얘는 다행스럽게 푸다 하나밖에는 없고요. 밥을 푸었다라고 우리가 써본 적은 없을 겁니다. 밥을 뭐라고 합니까? 펐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죠? 밥을 펐다. 제가 유일하게 투정하는 게 쌀이거든요. 반찬 투정 전 안 하거든요. 그냥 있으면 먹어요. 먹고 안 죽으면. 그죠? 근데 쌀은 제가 가립니다. 그죠? 품종, 고시칼이라는 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쌀만큼은 제가 고집합니다. 이걸로 밥 안 하면 안 먹어요, 저는. 예. 이거 이제 일본 품종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재배해서 팔거든요. 조금 비싼데 이게 쌀에 따라서 밥맛이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그래 달라요. 정말 달라서 그래서 쌀 투정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 먹는데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쌀 바꿨어? 그죠? 숟가락 딱 놓고 그죠? 저는 권위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몇 쌀을 함부로 바꿔. 밥 다시 해. 그죠? 하고 마음속으로만 막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는 거죠. 그죠?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혼자 조용히 다음에 고시칼이 사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뭐 다들 알면서 왜 그렇습니까? 제가 뭐 집에서 그런 걸 하겠어요? 그죠? 하고 싶었다. 종종 하고 싶다. 라는 욕망이 일어난다. 뭐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당연히 불규칙이니까 불규칙이라는 말 자체가 특정 단어에서만 이렇게 쓰인다는 거고요. 다른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규칙 용언 나와 있네요. 그죠? 우리 꾸다 같은 경우는 붙으면 어떻게 써요? 꾸어. 그죠? 물론 줄였으면 어떻게 씁니까? 꿔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일단은 얘는 우가 빠지지 않아요. 그죠? 뭐 이렇게 양쪽으로 다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다 같은 경우도 붙으면 뭡니까? 주어 이렇게 쓰거나 혹은 뭡니까? 줘. 그죠? 돈을 주었다, 돈을 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만났을 때 어간 쪽에 우를 적지 않는 단어는 푸다가 유일하고 얘도 잘 틀리지 않으니까 가볍게 확인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디귿 불규칙 용언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디귿 불규칙 용언. 그래서 이번에 용돈들은 많이 주고받고 했습니까? 많이 못 받으셨어요? 그죠? 이제 받는 나이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주거나 드리는 나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때 되면 명절이 슬슬 부담스럽습니다. 심지어 저는 벌써 내년 설이 걱정이 돼요. 한참 남았는데도 추석 끝나자마자 설 때 이렇게 저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매달 얼마씩 잘 쟁여놔야지. 이런 걱정과 고민에 시달립니다. 그죠? 그래도 뭐 맘 편히 드리는 게 낫죠. 그죠?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주거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그죠? 갖고 있다는 거니까. 또 우리 또 상여금도 나오고 하잖아요. 명절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떡값도 나오고. 공무원 떡값도 나오잖아요. 공무원 떡값 나와요. 진짜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나오죠. 그죠? 정말 나와요. 근데 그게 기본급에 월급에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얼마 뉴스 보니까 국회의원이 361만 원인가 떡값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봤어요. 그죠. 뉴스 봤죠. 그죠? 야, 씨. 그걸 떡 싸면 1년 내내 처먹고, 그죠? 할 수 있겠다. 국회의원이어서 처먹는다는 말을 쓴 겁니다. 그죠? 저는 여야도 아니지만. 야, 무슨 떡값을 300.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 국회의원 깎아야 되지 않아, 떡값? 그죠? 이 민원 넣어야겠어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재명이 형한테 얘기해야 되나? 이제 모르는 사이입니다. 모르는 사이고요. 모르는 사이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디귿 불규칙 용언. 얘는 뭐냐면, 용언 어간의 끝받침 디귿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대표적으로 붙여보면 되죠. 어미 앞에서 뭐로 쓰이는 겁니까? 리을로 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이것도요. 어차피 대다수 불규칙 용어는 모음어미 결합 가능하니까 아나 붙여서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만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 걷다는요, 그죠? 이를테면은 수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별을 걷다가 아니라 이거 뭡니까? 우리 교재에 쓰여 있어요. 그죠? 발을 떼서 옮기다라고 해가지고요. 걸을 보자입니다. 그죠? 발을 떼서 옮기다 그러면, 자, 길을 걷다에 붙으면 어떻게 씁니까? 길을 걸어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죠. 그리고 얘는 기본형이 걷다라는 것도 잘 인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걷다, 걸어, 길을 걷다, 길을 걸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괜찮고요. 그다음에 눕다 같은 거 이거 조심하세요. 그죠? 우리 왜 이런 표현 잘 쓰거든요.
밥이 눌었다, 뭐 밥이 잘 눌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이렇게 활용했을 때 잘 틀리지 않다 보니까 얘를 기본형을 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눌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밥이 눌다를 과거형으로 쓰면은 밥이 눌었다. 그죠? 뭐 누른 밥 이렇게 쓴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는 눌다를 활용한 게 아니고요. 이 단어의 기본형은 뭡니까? 눕다요, 눕다. 받침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디귿이 들어가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거 눕다는요, 뜻 나와 있죠. 누런 빛이 나도록 조금 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이 기본형은 디귿 받침에 뭐가 된다고요? 눕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디귿 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에 어나 억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요. 디귿을 리을로 표기해서 눕었다가 아니라 뭡니까? 눌었다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애는요. 활용형을 물어보겠어요? 기본형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출제 잘하면 기본형을 물어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눌었다 같은 활용형은 잘 맞히니까 그러면 여기다 괄호치고서 이 단어의 기본형이 뭔가라고 응용해서 물어보겠죠. 그래서 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요. 눌다가 아니라 뭐가 된다? 눕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밥이 잘 눕는다라고 써야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지 눌른다라고 쓰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밥이 잘 눕는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눌른다라고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은 잘 하는데 기본형 인지가 잘 안 되는 단어예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디귿 받침의 닫다 같은 경우는요. 얘는 한자 뭡니까? 달릴 줍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다가 아니라 달리다라는 의미의 닫다가 있고요. 얘도요. 모음 어미 만나면 아 같은 거 붙으면 달아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달리다라는 표현을 훨씬 더 일상적으로 많이 써요. 닫다라는 표현보다. 하지만 요거는 어문 규정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니까 확인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요 묻다는 요거 무슨 뜻이에요? 물을 문, 질문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요것도 우리가 얘는 기본형도 헷갈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궁금한 점을 묻다. 붙으면 어떻게 씁니까? 궁금한 점을 물었다라고 잘 쓰니까요. 얘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붙다. 우리 이런 거 보세요. 개울이 불어서 징검다리가 물에 잠겼다.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그죠? 저쪽에 그 열양의 아우라지 가면은 그 돌다리 있잖아요. 그죠? 거기 지금 며칠 비 와가지고 이제 그 잠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 개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강이 불어서 뭐 징검다리가 잠겼다. 그죠? 거기도 한 4번 간 것 같아요. 그 한 2달 전에 후배를 와가지고 여기 정선 한 바퀴 투어했습니다. 그죠? 투어하고선 쭉 한 바퀴 돌고 이 자식들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저기 뭐야 그 각자 한 명한테 옥수수 한 박스, 감자 한 박스 제가 사주고 정선 장터에서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그래도 형 찾아서 왔는데 뭐라도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옥수수 한 박스, 감자 한 박스. 우리 그때 거기 갔었잖아. 그건 안 갔어요. 왜냐면 그 보는 눈이 있을까봐. 그래도 뭐 제가 뭐 엄청 정규적인 교육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사로서 가르치는 직에 있는데 그런데 드나드는 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 그리고 이제 딴다는 보장도 없고 그죠? 뭐 딴다는 보장이 있으면 갔겠죠. 근데 딴다는 보장도 없고 그죠? 그 다만 이제 여기 로또 판매점에는 들렀어요. 여기 1등 판매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또 판매점에는 들러서 그죠? 그 후에 둘 다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바빠서 연락이 없겠죠. 어쨌든 개울이 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요. 활용형 자체는 잘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개울이 불어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잘 쓰기 때문에 이걸 기본형을 뭐라고 착각하냐면은 개울이 뭡니까? 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얘는요. 불다라는 것을 활용한 게 아니고요. 뭐 몸이 불어서, 몸이 불었다. 우리 이제 체중 늘었을 때 몸이 불었다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얘는 불다를 활용한 게 아니고 뭘 활용한 거예요? 붓다를 활용한 겁니다. 얘도요. 방금 눕다처럼 오히려
활용된 형태가 맞느냐 보다는요, 기본형이 뭐냐로 물어볼 수 있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자,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이를테면 뭡니까? 라면이 불었다.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 개울물이 불어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이 찌다. 요즘에 몸이 불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오히려 뭘 잘 인지해야 된다? 기본형을 잘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다를 활용한 게 아니라 뭘 활용한 거다? 붓다를 활용한 거다라는 거죠. 어차피 일상적으로 잘 쓰는 거 건너뛰고 나면 암기 살짝 해줘야 되는 거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 암기하는 거 부담 느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먹방 같은 거 제가 대리만족으로 많이 보거든요. 와, 이런 면은 빨리 먹지 않으면 불습니다. 이런 말도 굉장히 거슬려요, 저는. 그러면 그 프로그램 다시는 안 봅니다. 아, 농담이에요. 아, 재밌으니까 보기는 보는데, 이런 면은, 이렇게 만든 면은 빨리 먹지 않으면 불습니다. 근데 불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기본형이 뭐예요? 붓다. 그러면 붓다의 붓에다가 뭐가 붙은 겁니까? 습니다. 근데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아니네. 그러면 어감받침 디귿을 리을로 적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빨리 먹지 않으면 면이 뭡니까? 붓습니다라고 써야 돼요. 불습니다가 아니라. 모음어미 만났을 때만 디귿을 리을로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먹지 않으면 그죠? 붓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확인하시고요. 자, 물론 이제 여기에 뭐 디귿 받침 그대로 쓰는 규칙 용어들도 있죠. 이를테면 거두다라는 의미의 걷다는 책 같이 보세요. 그래서 걷어, 거드니. 그 다음에 닫을 패라는 의미. 문을 닫다 같은 이 닫다는요. 달리다는 의미 아니죠. 어떻게 닫아, 닫으니, 닫아서 등등으로. 그죠? 그 다음에 묻다. 묻다가 질문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일 때? 매장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묻었다 해가지고요. 요거 괜찮죠? 일단 여기서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애들은, 표기하는 애들은요. 크게 어렵지 않은 어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 자, 49쪽 갑니다. 6번에 보면 비읍 불규칙 용언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어간 쪽의 받침 비읍이 똑같아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오나 우로 바뀌어서 적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오나 우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애들 얘기하는 거고요. 자, 해보죠. 이것도요. 규칙 자체를 암기하보다는 실제로 쓰는 것 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요게 고울려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 곱다는요. 산뜻하고 아름답다. 보기 좋다, 소리가 맑고 부드럽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건데, 자, 우리 이런 거 확인해 볼 때 아나 어를 붙여보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목소리가 곱다에 아가 붙으면 이미 어떻게 씁니까? 고와라고 잘 쓰거든요. 그러면 얘를 분석해 보면 잘 쓰는 말이고요. 곱다의 곱에다가 아가 붙었을 때 어감 받침 비읍이 뭐가 되면서 오가 되면서 오아가 만나면 당연히 뭐가 돼요? 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이는 애들이라는 거. 물론 얘는 기본형도 헷갈릴 것 없고요. 그죠? 그다음에 활용형도 헷갈릴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굽다 같은 경우에 얘는요. 한자가 구울 자자입니다. 그죠? 불에 익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붙으면 고기를 구워 이렇게 쓰잖아요. 잘 써요, 얘도요. 그러면 얘도 잠깐 분석을 해보면 굽다의 굽에다가 어가 붙어서 구워가 된 건데 받침 비읍이 모음 어미 만났을 때 비읍이 뭐가 돼서 우가 돼서 우어가 결합해서 뭐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워가 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어렵지는 않죠. 그다음에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건 스럽다예요. 스럽다. 그죠? 우리 왜 스럽다 같은 말들은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사랑스럽다, 뭐 자랑스럽다, 그죠? 곤혹스럽다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몸이 만났을 때 어감 받침 비읍이 바뀌어서 디하고 결합하는 건데 사랑스럽다에 일단은 여기에다가 어가 붙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활용하거든요. 어떻게 씁니까? 사랑스러워 이렇게 잘 쓰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은 붙었을 때. 그러면 은 같은 것도 결과적으로 뭐로 시작하는 어미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죠? 이거 자음으로 시작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한 지난날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거죠? 각각의 글자에서 첫 소리 이응은 실제 음운이 아니기 때문에 으라는 모음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감 받침 비읍이 우로 나타나면 그러면 우가 들어가면서 으는 빠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비읍이 우로 바뀌니까 사랑스러 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흔히 어떻게 잘못 쓰냐면 사랑스런 이렇게 잘못 쓴단 말이에요. 그죠? 사랑스런 뭐 아들, 사랑스런 딸, 자랑스런 아들, 자랑스런 딸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비읍이 우로 바뀌었으니까 우의 형태가 분명히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사랑스런이나 자랑스런이 아니고요. 명확하게 어떻게 써야 돼요?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이제 와라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손이 곱다, 손이 고와. 친구를 돕다에 아 붙으면 어떻게 써요? 친구를 도와 이렇게 쓰게 되고요. 요거 두 개 말고 나머지 이를테면 굽다나 사랑스럽다 이런 등의 단어들은요. 어감 받침 비읍이다 뭐로 바뀌는 거예요? 우로 바뀌는 거죠. 물론 이것도 굳이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사실은 친구를 도왔다, 도와주었다 그러지 친구를 도와주었다라고 쓰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도 뭐 이 단어에서만 뭐 오로 나타난다라고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렇게 스럽다가 붙은 애들의 같은 거 붙었을 때는 비읍이 우로 표기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스런 자랑스런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이런 형태로 쓰인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설명이 나왔을 때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괜찮겠죠? 오늘 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 활용하는 거.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는 곱다 같은 경우는요. 49쪽 매나리 이 곱다는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얼어가지고 움직이기 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우리 왜 그 추운 겨울에 밖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실내에 들어와서 연필 잡으면 잘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그러니까 추운 데 있다가 오면은 이게 좀 얼어가지고 막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곱다. 그래서 추운 바깥에 오랫동안 서 있었더니 손이 곱아서 연필이 잘 쥐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곱다는 그냥 규칙적으로 쓰는 겁니다. 손이 곱아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굽다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는 불에 익히다라는 의미와는 다른 굽다네요. 그 옆에 한자가 뭐예요? 굽을 곡, 즉 휘어지다. 그러면 보세요. 나무가 굽다에 붙으면 어떻게 씁니까? 나무가 굽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읍이 우로 바뀌거나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 왔습니다. 50쪽 한번 보시면요. 7번에 이 범주가 원래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맞춤법에서 자주 응용되기도 하고요. 자, 르 불규칙 용언과 러 불규칙 용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볼 수 있는 데까지 보고요. 식사 시간 되면 어쨌든 탈출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죠? 예. 욕심은 지금 이거 다 보는 거였는데 우리가 또 밥을 건너뛰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추석 때 좀 많이 드셨어요? 전? 안 먹었다고요? 많이 먹었어요? 저 한 동태전 200개 먹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아침에도 동태전, 점심에도 동태전, 저녁에도 동태전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죠? 이제 남은 거는 냉동시켜 놨다가 동태전 찌개를 끓여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죠? 예. 그 전찌개 끓일 때 이렇게 참치 액젓 좀 넣고 고춧가루 좀 풀고 하면 또 동태전은 또 맛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한 달은 더 처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 뱃속에 들어가 있는 동태가 수백 마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자, 르 불규칙 용언과 러 불규칙 용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어간의 끄듬절이 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일단 르 불규칙 용언이라는 것은 어간의 끄듬절 르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리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쓰는 이르다는 뭡니까? 이게 빠를 속자거든요. 그래서 이 뜻의 이르다는
기준보다 앞서거나 빠르다라는 의미죠. 그죠? 아직 술집에 드나들기에는 이르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술집에 드나들기에는 이르다. 뭐 어린 나이의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너 고1인데 아직 술집에 드나들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아? 이런 나이 아니야? 뭐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술집 들어갔는데 교복 입은 고1 학생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하긴 요즘에는 아예 원천적으로 안 되죠. 그지? 영업정지고 그래서. 야, 저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술집 다녔는데. 뭐 부끄러운 과거지만 제가 일진 생활을 좀 셔틀 생활을 좀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일진들한테 끌려서 많이 이렇게 시험 끝나면 갔는데 아니 그냥 학교 마크 있고 교복 입고 있으면 그냥 들여보내줬어요. 저 때는. 영업정지 그런 거 없어서. 그래서 그 할머니 사장님께서 굉장히 반갑게 어휴 오늘 시험들 끝났냐고. 그죠? 이러면서 그죠? 기간을 알고 왜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의뢰 거기로 오니까 딱 아시는 거예요. 오늘 시험 끝났냐고. 애들 오라고 고생했다 그러면서 계란말이 같은 거 서비스로 주시고 그죠? 셔틀. 그죠? 일진들은 놀고 저는 셔틀. 어쨌든 시험 끝난 기분은 내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빠르다라는 의미, 앞서다 빠르다라는 의미의 이러다 같은 경우에 여기에다가 붙이면 어떻게 써요? 일러. 그렇죠? 보세요. 이거 분석해 볼게요. 빠르다라는 의미의 이러다예요. 여기에다가 어가 붙으면 자 술집에 드나들기에는 일러라고 하게 되는데 그죠? 이게 어떤 변화를 겪는 겁니까? 이렇게 아나 어가 붙으면 이 르가 리을로 그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르가 리을이 되면 앞쪽에 리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받침.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리을은 뭡니까? 이 어의 어디로? 초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르가 리을로 나타난다는 것은 한쪽의 리을은 어간 쪽으로 들어가고요. 한쪽의 리을은 어미 쪽에 첫 소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일러라고 그동안 오랫동안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르 불규칙 용언이 어떤 건지는 아실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러다는요. 말씀 언자잖아요. 이것은 말하다. 그죠? 아이들에게 주의하라고 이르다. 그런 의미의 말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거형으로 쓰면 어떻게 씁니까? 아이들에게 주의하라고 일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뜻은 다르지만은 활용해서 표기하는 형태는 동일해요. 그 다음에 누르다. 위에서 아래로 힘을 가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한자다 써놨어요. 누를 앞자입니다. 앞자. 그래서 이것도요. 어나 업 붙으면 뭡니까? 눌러. 그 다음에 뭡니까? 눌렀다. 이것도 잘 쓰니까 큰 문제는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머무르다, 서두르다, 서투르다 같은 경우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다 붙여서 활용해 봅시다. 어떻게 씁니까? 머물러. 그 다음에 뭐? 서둘러. 그 다음에 뭡니까? 서툴러. 서툴어라고 쓰지 않죠? 서툴러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맞춤법은요. 개념들을 설명해 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맞게 적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 어휘들은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좀 복잡해 보였지만 이르다, 일러, 누르다, 눌러, 머물러, 서둘러, 서툴러라고 해가지고요. 일상적으로 맞게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자 51쪽입니다. 러, 불규칙, 용언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이 두 개 나란히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이를테면 얘는 뭐냐면 용언 어간의 끄듬절 르 뒤에 어가 왔을 때 그냥 자체가 러로 나타나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세요. 이 이르다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르다하고는 뜻이 달라요. 그죠? 요거 이를 짓자. 그래서 뭐냐면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라든가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이를테면 19세기에 이르다에 붙으면 뭐가 19세기에 이르러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살짝 조심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잘 틀리지는 않지만 빠르다나 말하다라는 의미의 이러다와 닿다나 미치다라는 의미의 이러다가 의미 따라서 똑같은 어미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형태, 적는 형태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요 두 범주만 설명으로 딱 짧게 내기도 굉장히 좋아요. 이를테면은 한국어에서는
형태가 동일하지만 의미에 따라서 활용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이르다 세 개를 보여주고 여기에 적용되는 원칙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중 그죠? 내용을 이 다음 제시문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그 개념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 생각하시고요. 19세기 이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뭐예요? 대전에 이르러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확인하시고요. 의미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키가 180cm에 뭡니까? 이르렀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어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누르다 같은 경우는요. 이 누르다의 요 옆에 한자가 뭐예요? 누를 황이죠, 황. 색깔 나타내는 거예요. 앞에서 나오는 위에서 아래로 힘을 가하다와는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에 어가 붙으면 뭡니까? 누르러 해가지고요. 그죠? 가을이 되니까 잎이 누르러 졌다, 누르러 간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요 위에서 아래로 힘을 가하다는 누르다와 색깔을 나타내는 누르다도요. 결과적인 표기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여기 모자라다 하고요. 접질리다까지 보고 여러분들 식사하시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얘는 갑자기 여기서 왜 튀어나왔냐면 이걸 기본형을 우리가 우리 손이나 발목 같은 거 삘 때 접질리다나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기본형을 모자르다나 접질르다라고 잘못 알아서요. 그래서 모잘랐다나 접질렀다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간에 르가 들어가는 애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족하다라는 의미의 정확한 단어는 모자르다가 아니라 뭐예요? 모자라다. 그 다음에 손이나 발 같은 거 삐끗하다 그랬을 때는 접질르다가 아니라 접질리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 썼을 때 특히 과거형으로 썼을 때 많이 헷갈리는데 둘 다 이제 과거로 쓰게 되면은 어떻게 써요? 모잘랐다가 아니라 모자라다에 앞붙었으니까 어떻게? 모자랐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과거에 엇붙으면 접질리었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줄였으면 뭐예요? 접질, 요거 되게 낯설죠? 접질 뭐예요? 였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라다나 접질리다 같은 경우는요. 모자르다, 접질르다라는 단어의 형태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르가 들어가는 말과 상관없이요. 별도로 따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모자라다, 접질리다가 정확한 단어의 쓰임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자, 불규칙 용언의 범주가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돌아오시면 그거 8번, 9번하고 문제 풀고요. 뒤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다녀오십시오. 네, 다녀오십시오. 네.